이라는 책을 내놨을 때 제가 그 다음날 이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안철수의 어린 생각이다. 그 뒤 얘기는 유치찬란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중앙당 폐지 같은 거 하나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박근혜 후보도 중앙당의 공천권을 지방에 주겠다. 네. 그렇게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나왔던데요. 중앙당의 공천권을 지방 예컨대 네, 지방 시당위원장한테 네, 쫙 가겠다. 네. 중앙당을 없애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건데. 그래도 권한 물어볼게요. 자체를 뭔가 이제 방향 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중앙당의 그 비대한 권력들을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중앙당을 없애면은 안철수 부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 정당원들은 어디서 회의를 하고 어디서 정책 개발을 합니까? 국회의사당이나 또는 예컨대 여의도 중앙당사를 한 번이라도 좀 가본 일이라도 있는지 참 묻고 싶어요. 거기 중앙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공천 장사하고 그런 데 아닙니다. 거기에 연구소도 있고 정책 개발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게 중앙당이에요. 또 중앙당이 만들어질 때 기본 취지는 뭐였냐면 공화당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말 집권당은 떵떵거리는 건물에서 중앙당을 갖추고 있으니 야당은 말이죠. 중앙당이 없는 거예요. 중앙당을 잡을 만한 사무실도 없고 그 재정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윤보선 대통령의 집이 제일 컸잖아요. 안국동에. 네. 99칸. 네. 그래서 윤보선 개가 나오고 안국동 개가 나오고 김영삼 대통령의 상두동에서 모이니까 상두동 개가 나오고 중앙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파가 중앙당에 앉아가지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중앙당이라는 것은 정치 쇄신, 정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뭘 좀 알고서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중앙당이라는 게 네? 그 상도동, 동고동, 동교동, 안국동 이 집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방 정치를 청산한다는 게 1980년대까지 제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 늘 써온 게 그겁니다. 왜 안방에 정치를 하냐. 이걸 공개와 수면으로 올려가지고 중앙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중앙당이라는 그 전통이요. 정치 발전, 정치 투명화를 위한 정치 쇄신책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없애자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서 당근을 준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때 말이죠. 예컨대 과거 공화당은 또는 민정당은 정치자금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완전 기업에서 그냥 얼마씩 내라 그러면 줄줄이 내는 거예요. 그러나 야당은 냅니까? 정치자금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외쳐가지고 야당한테도 국민의 혈세지만 이걸 줘서 야당이 정책 개발도 하고 보수 정치, 안방 정치 이런 걸 청산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땐 보수가 전부 수구만 알아 다니는 거니까. 그때 정치부 기자들, 그때 민주화 운동가들 전부 주장한 게 뭐냐면 정당 보조금 네, 된다. 민주주의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거다. 해서 정당 보조금이 나왔던 거예요. 야당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야당을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중앙당도 그렇고 네. 정당 보조금도 그렇고 집에서 만나니까 맨날. 그렇죠. 그래서 안방 정치 청산이 80년대까지 수건이었어요. 오늘 그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일리가 있었던 거네요. 중앙당도 그렇고. 아니 일리가 있으니까 우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국회의원 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246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200개로 줄인다고 했어요. 네. 국회의원 숫자를 한 명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이건 군사혁명 정권도 못하는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구정치인이라고 해서 싹 쓸어버리고 세운 게 뭐냐면 국회를 다시 만든 거고 전두환 정권도 정말 국회를 다 그냥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국회라는 것은 허구한 날 주구장천 싸우는 거고 참 그야말로 보기 싫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또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 활성화를 안 하면 또 국민들이 뭐라 하냐.
왜 입법부를 신여로 만들고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80년대까지의 소위 국민의 원성이었어요. 네. 결국은 뭐냐. 민주주의는 다 음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2 토막 난다? 3분의 2로 만들면 국회가 발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랑은 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민심도 전달이 되고 또 민심들이 볼 때, 민심에서 볼 때 또 대리만은 되는 거고. 그게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주의고 대리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이 국회를 무조건 3분의 2로 줄여버린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무슨 깡통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이제 삼천포로 빠졌으니까 다시 오시죠. 김지아 시인. 그러니까요. 네. 김지아 시인이 누구십니까? 이른바 오적이라 해가지고 네. 박정희 정권 전체를 도둑놈으로 본 거예요. 도둑놈으로. 네. 유신 때 아주 혁혁한 그 야권에서 투쟁하셨던 분이죠. 유신 때뿐만 아니라 이른바 60년대, 70년대 학번 전설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김지아죠. 목포 출신의. 60년대, 70년대 학번. 그렇죠. 야,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50대, 60대. 그럼요. 네, 그분들이 가장 존경했던 분. 그렇죠. 청년 민주화 투사였죠. 청년 민주화 네, 투사. 청년 시인. 그러면 우리 김지아 씨는 지금 70대가 넘었다는 얘기네요. 70 아마 육박했을 겁니다. 네. 뭐 김동영 의원, 네. 그다음에 YS 때 청와대 그 수석했던 김정남 의원. 네. 김정남 의원 같은 의원, 김정남 수석 같은 경우 사회 수석했죠. 네. 그분이 소위 말한 김지아 구명운동도 했고 당시에는 김지아 시인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였죠. 네. 이른바 국제적 인물이었어요. 네. 자, 그런 분이 뭐라 했냐. 안철수는 처음엔 뭔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깡통이더라. 애숭이더라. 아이더라 했어요. 제가 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린아이고 깡통을 했잖아요. 네, 뭐 비린내 났나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 이 쾌돌한 말을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어쩜 그렇게 용어까지 똑같이 말이죠. 네. 어린 아이라는 게 영어로 베이비죠. 네. 일본어로는 고도모고. 네. 네? 네.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베이비. 이게 고모도. 이게요. 고도모. 네, 이게 고도모입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고도모. 베이비나 고도모라고 평가하는군요. 그건 가장 높은 톤의 지역적인 모욕입니다. 네. 그런 네. 모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한테? 다음에 질문하시죠. 좀 이상해 좀.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